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공기가 조금 다르네요. 굉장히 귀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제가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로 만난 사이. 일로 만난 사이이신 네. 저희 유수의 작품들을 탄생시킨 그리고 영화인가요? 저희 조기준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제 소개할 때는 이제 메인은 작가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네. 번역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뮤지컬 배우를 했던 조기준이라고 네.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찾아주셔서. 저희 게스트 최초로 그 실명을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원래 그거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닌가? 이렇게 유명한 유명한- 셀럽을 아유. 모신 게 참. 그러니까요. 셀럽이시잖아요, 네, 셀럽. 셀럽이라서. 네. 아 맞아요. 여기는 뭐 네이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해도 네, 되죠. 네.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네이버 인물 검색에 올렸더니 제 이름을 치면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오. 역시 기준이 되시는. 네. 조기준 스탠다드. 스탠다드. 네.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아이고. 아홉 권 책 집필하셨고 11권을 번역하셨다고. 네네. 와, 와 진짜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총 20권이네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짜로 소처럼 일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잠깐만 또 오프닝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음. 번역 일도 하시면 네.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은? 네, 그냥 한국어하고 영어 하는데. 아. 네. 근데 책을 집필하시다가 번역일은 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영어를 네. 한다는 거를 그냥 이제 주위 분 몇 명 이제 출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뭐 이제 회사에서도 뭐 이제 하거나 할 때 이제 영어 관련해서 뭔가 네. 행사할 때 뭐 진행하고 뭐 이런 적도 있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그냥 시간 될 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다가 네. 말 그대로 진짜 시간 될 때 하다가 하다 보니 벌써 11권째를 아. 했더라고요. 와, 시간 될 때 번역하는. 시간 될 때 나는 그냥 갓생. 번역을 그러니까 시간 될 때 억지로 네. 시간을 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작가님은 본인의 책을 쓰시는 게 더 어려우세요? 번역일이 더 어려워요?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어렵더라고요. 그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인 최성훈의 사고 실험에서 이번에 그 황석희 번역가님을 모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네. 대항하기 위해서 작가님을 모신 조기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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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분도 아마 그 네이버 인물 검색에 그 검색하면 제일 먼저고 저도 먼저 아. 대적할 수 있겠죠. 맞네요, 한번 맞네요. 붙어보는 걸로 오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책을 보면 작가님이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원체적으로 작가님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 네. 네. 맞아요. 진짜 음악 호가. 에, 애주가 애주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애 하면 너무 보통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 조이님의 최측근 또 최측근이죠. 셀럽 네, 네. 셀럽. 조기준 작가님과 네. 그 조기준 작가님의 굉장히 유명한 저서이신 친애하는 20개를 읽고 저희가 왔습니다. 네. 아니, 이 책을 어떤 계기로 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출판이나 이런 쪽 책 쓰기 관련되는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수업을 받으신 분이 출판사를 오픈하셨다고 음. 저한테 이제 그 꼭 책을 한번 집필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그 뭘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네. 네.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에서
20대들에게 네. 뭔가 이렇게 조언하는 책을 이제 썼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침서.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언을 하면은 너무 듣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쵸. 네, 20대 뭐 40대인 아이고 아이고 나도 20대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바로 나왔네. 이거 편집되나요? 그냥 나가나요? 네. 여튼 그 제 나이대에서 20대한테 뭘 조언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니네 인생은 니네가 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내 인생 들어보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니네가 알아서 그냥 뭐 따라하고 취사 뭐, 선택해라. 네, 별거 아니면은 그냥 뭐 넘기고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사실은 쓴 책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요즘에는 책들이 다 그냥 뭐 그 애들에게 다 조언을 구하고 막 조언을 맞아요. 해주고 막 쓸데없는 잔소리하고 이러는데 저는 니네는 니네 인생 살아. 아. 내가 니네 인생까지 얘기해주기는 힘들어. 그냥 나는 내 인생 네. 살기도 바빠. 이제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 책을 썼던 거죠. 근데 저도 그 의도를 딱 캐치를 했던 게 읽으면서 나를 가르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약간 에세이류를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네. 이유가 너무 가르쳐요. 맞아요. 이렇게 네.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류가 많은데 네.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배제된 느낌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남의 인생을 가르치는 거는 나는 뭐 그 인생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 뭘 가르치겠나 싶어서 그냥 내 인생을 니네가 보고 그냥 뭐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네. 뭐 별로다 싶으면은 욕하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읽어주면 좋겠죠. 근데 저는 한 명이라도 제 네. 책을 읽었을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쓰다 보니 제가 쓸 때 이제 조금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책을 쓴다는 부담감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 사연이 왔죠. 사연이 왔는데 네. 사연부터 한번 그러면 읽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엄마가 이과가래서 이과 갔고요. 담임 선생님이 유망하다고 하셔서 컴공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와서 막상 코딩을 배워보니까 진짜 너무 어렵고 적성에도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출티도 여러 번 했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한 학기가 훅 지나갔고 성적은 예상대로 완전 망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글쎄요. 딱히 어른이 됐다는 특별한 감각도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땐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어서 그런지 갑자기 뭔가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딱히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설레게 하는 취미나 너무 되고 싶은 장래 희망 같은 것도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걸 찾아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요? 썰랩 선배님들의 조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또 마침 20살 센 애기의 사연이 왔는데 근데 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거의 30년 전이다. 저희 다 거의 30년 전이다. 네. 네. 갑자기 네. 뭉클한 게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소개해주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엄마가 이과가래서 저도 이과 갔고 그 학교에서 그냥 이과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공과대 항공우주공학과를 학과를 갔는데 저는 사실 그 과를 너무 가기 싫었고 저는 이과를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가네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럼요. 몰랐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요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요즘은 더 심해진 것 네. 같아요. 더 심한가요? 네. 그쵸. 이제 이과가 아니면 취업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부터도
더 어렸을 때도 경쟁입니다. 하잖아요. 네. 그죠. 요즘 또 무조건 또 의대니까 그죠. 네. 그쵸. 3세 고시, 5세 고시, 네. 7세 고시, 4세 고시 뭐 네, 그런 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상황이 저랑 너무 비슷해서 네.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는 이분한테는 제가 물론 거의 30년 전 얘기긴 한데 제가 뭔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네. 제가 딱 그 사연을 읽어주신 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 뮤지컬 배우를 너무 뜬금없잖아요. 항공우주공학과를 다니다가 뮤지컬 배우 너무 그러니까요. 뜬금없잖아요. 근데 네. 뮤지컬 배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때는 제가 학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학교 가는 게 재미없고 저는 출티는 다들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여하튼 아, 진짜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출석하고 하고 튄다. 튀는 거 그죠, 맞죠? 네. 그럼 작가님 세대에는 출석하고 튀는 걸 뭐라고 하셨었나요? 그렇게 우리는 딱히 그런 단어가 아,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딱히 뭐 없었어요. 제낀다 뭐 이런 거. 아. 제낀다, 네, 뭐 쨘다, 뭐 이런 아, 표현, 뭐 그런 그래서 땡땡이 친다. 그래서 처음에 출티가 뭐지? 출티가 아. 맞다. 그 출석하고 튀는 거. 아. 순간 이제 그렇게 생각이. 하여튼 저는 재밌다. 네. 저는 그때 이제 저도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미없는데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적극적이기는 해요. 네, MBTI가 I긴 한데 그래도 나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뮤지컬 캐츠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됐었어요. 네. 근데 네. 딱 보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 그때는 사실 거의 30년 전에는 뮤지컬이 뭔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를 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연히 그게 좋은 작품이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배역 중에 한 배역이 메인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죽기 전에 저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 들었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경험을 뭐라도 하다 보면 그래서 경험이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네. 우선 뭐라도 진짜 좀 심한 말 써도 되죠. 그럼요. 약간 심한 여기, 말. 네. 네, 네. 뭔가 X 같은 경험이라 생각해도 해다 보면 나랑 뭔가 이렇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공과대학교를 다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했다니까요,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전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네. 사실 그 저희 조이님이 네. 게스트 섭외건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네. 작가님 한번 모시고 싶다 음. 하셨을 땐 그냥 진짜 작가님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책을 읽다가 사실 저도 똑같이 네. 작가님처럼 고등학생 때 첫 뮤지컬을 보고 네. 나 죽기 전에 저거 해봐야겠다 아, 이런 진짜요? 마음을 가지고 네. 저희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배웠었거든요. 와,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처럼 쓰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소름? 네 시도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얼마나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를 절실히 느껴지는 그쵸. 거예요 이 책에서. 네. 그래서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저는 사실은 뭐 뮤지컬 배우로 쭉 해서 되게 이제 그 성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이제 정식으로 뭔가 이렇게 학과를 나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당시만 해도 사실은 뭐 그 뭐죠 약간 뭐 인맥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했던 그쵸.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저도 이제 약간 그 업계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하대받고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식으로 들어온 친구가 아니니까.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처럼 막 진짜 그런 것들을 깰 만한 막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면 또 달랐겠지만 저도 제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인맥이나 이런 아쉬움들 때문에 이제 접긴 했지만 네. 제가 이제 경험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게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다른 분들 만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그 뭐죠 사연을 써주신 분도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해봤다는 게 네. 내가 뭔가를 그 아까 윤호님께서 네,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정말로 죽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저는 제가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진짜 뭐 잘 돼서 진짜 뭐 탑 오브 탑이 안 될 수도 네, 네. 있지만 네. 진짜 해보고 싶은 거를 해봤던 거 자체도 저는 네.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책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쵸. 저도 너무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쓰다 보니 네. 여기까지 왔고 어. 번역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노력해서 번역을 해보고 어. 저 또 이제 그 뭐죠 조이님 아시겠지만 방송에 대한 네. 또 욕망 또 두글두글한 욕망이. 거 아시잖아요. 네, 방송 욕심이 좀 있으세요. 네, 많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첫 번째 그 라디오에 이제 게스트로 나갔을 때가 네.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TBS의 반프로였어요. 네, 맞아요. 네, TBS 맞죠? 네, 네. TBS 반프로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라디오와 접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냥 마음만 하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네. 제가 라디오 작가님과 친해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분께 한 번씩 뵐 때마다 그랬어요. 혹시 제가 라디오 게스트 나갈 수가 있나요? 어. 나갈 수가 있나요?로 몇 번 얘기를 드렸더니 그냥 여기 한번 나가 보실래요?라는 얘기를 그렇게 어느 날 시작을 해주셨어요. 하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 진짜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나간 프로 그 방송국 채널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하게 하다 네. 보니가 됐는데 그 하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저는 네. 사실은 그 책을 쓰고 만들고 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사실은 옛날에는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안 될 것 네. 같아서 안 믿지만 네. 뭔가 될 것 같은 것은 진짜 믿으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너무 신기했어 저는. 그래서 네. 진짜 믿으면 되나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저는요. 신기호. 근데 어. 그 저는 진짜 RNV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RNVD. 뭔지 아시죠? 네. RNVD 아세요 혹시? 그쵸 그 뭐지 꿈꾸는 나라. 맞아요. 네, 오. 그 저는 진짜 이게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책도 만들긴 하지만 그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뭐죠 게스트가 되거나 DJ가 되거나 해서 앉아 있는 거를 진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네.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 책에도 적혀 있지만 밴드를 해보고 싶고 뭐 작사 작곡을 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밴드도 하시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개점 지금 안 휴업인데 하세요? 네네 아. 개점 휴업인데 네. 지금 제가 그 음원도 5개를 내고 뭐 이런 게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지금 너무 제 삶이 네. 신기한 게 나는 내가 그 하면 대통령이 되네? 되고 싶다는 그런 너무 그쵸 그런 너무 꼭대기 중에 네. 꼭대기 같은 생각이 아니면 다. 네 어느 정도는 꿈을 꾸면은 저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이 작가님을 뵐 마음이 없이 그냥 일개 독자였으면 네. 읽으면서 조금 이 작가님 되게 독자들 특히 20살들 기만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뭐 정말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 주연 배우 혹은 조연 배우 배역을 따낸 배우는 아닐지 몰라도 국립극장에 쓰는 앙상블이 되고 그니까. 베스트셀러는 아닐지 몰라도 책 9권이나 집필하고 계속 책을 낼 수 있는 작가님이 되고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는 어떤 또 유명한 방송인이 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엄청 간절히 바래도 한 분야에서 맞아요. 그 작가님이 이루기가 쉽지 이루어낸 않아요. 커리어를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 이분은 너무 다재다능해서 본인이 가진 게 너무 특출나서 잘 되는 사람인데 막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약간 너네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작가님을 뵙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아, 작가님이 그 중간에 써져 있었던 것처럼 진짜 선택을 굉장히 잘하시는 맞아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도전과 선택. 맞아.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용기. 약간 그 되게 저도 읽으면서 고속도로 같다고 느꼈어요. 뭔가 분명히 방해물이 있었을 텐데 네. 자꾸 그거를 잘 안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보고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학력이 있으신 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짜 저는 이미 알고 그러니까 아는 사이잖아요. 네. 아는 사이인데 또 이 책을 읽는 것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삶에서 취사 선택을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은 거는 해보고 쭉 밀다가 뭔가 진짜 안 될 것 같아. 네. 이러면은 이제 그 미련 갖지 않고 네.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네. 책에서도 그렇지만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뭐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김창옥 선생님 네. 뭐 이런 네. 분이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저 위치까지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는데 네. 저는 그분들보다는 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위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네, 그게 저는 이제 메인 직업이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메인 직업으로 한 것도 있지만 네. 요 정도 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너희가 뭔가 이렇게 너희랑은 좀 그런가?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그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그걸 네. 처음부터 너무 막 대통령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네. 한 단계 정도 잡고 그걸 실천해서 잘 된다 나한테 잘 맞다 싶으면 또 그 위에 한 단계 정도 더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책도 사실은 그래요. 옛날에는 보시면 알겠지 뭐 진짜 옛날에는 아실지 모르 뭐 김우중 책 뭐 그런 무슨 현대가의 뭐 누구 책 이런 CEO 책들이 옛날에는 잘 됐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책 안 돼요. 왜냐? 내가 언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냐. 나랑 너무 이제 다른 세상인 거죠. 네. 아이는 현실적이지가 처음부터 않구나. 나는 흑수저인데 거기는 다이아몬드 한 100개 수저 정도 되잖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요즘의 책들은 내가 이 위치면 약간 대리 정도 얘기. 내가 대리 정도면은 과장 정도 얘기. 약간 네. 요런 책들이 팔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요런 의미에서 제가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야 나도인 거죠. 야 나도 아. 했으니 야, 너도 할 수 나도. 있어.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너희도 할 수 있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만한 그런 게 아니고 네. 한 단계 정도만 설계해서 나가서 해보고 너희에게 맞다. 네. 이러면은 한 단계 더 해보고 이제 네. 이런 단계를 얘기하려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꿈이라는 거를 네. 이제 너무나 그 최종 목표만 생각하지 않고 네. 단계별로 이렇게 꿈을 실천해 나가면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도 3일 하고 또 3일 하고 그쵸. 하다 그쵸. 보면 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쌓아가면.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지금 말씀해주신 게 그 책에서도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은 작가님 지금 이 나이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조이님께 늘 살짝 말씀드린 것도 네네. 혹시 또 출연 안 되나요? 아니면 딴 데라도 뭐 혹시 소개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래 그런 거고 이제 뭐 욕심은 있죠 늘 뭐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뭐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싶고 뭐 네. 번역했을 때 많이 알려주고 싶고 뭐 네. 저는 뭐 제가 그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뭐 이렇게 그 쇼츠 전문 유튜브를 해보려고 오. 수업도 했거든요. 그런 거 잘 되고 싶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너무 잘 됐을 때는 또 약간 무섭긴 해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뭐죠, 그 이런 것들이 조금 하면서 이제 가끔씩 제 SNS 통해서 이제 방송 출연 요청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이제 그런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나갔을 때 내가 몰랐던 내 신상 털릴까봐 막 이런 건 있어서 저는 딱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소소한. 것들도. 네. 왜냐면 너무 유명해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사고가 터질까봐 약간 그런 걱정이 있어요. 괜한 걱정. 물론 제가 늘 생각하는데 남들에게는 그 정도 돼보고 나중에 생각하자고는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걱정은 있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걸로 약간 돌아가서 작가님이 항공우주학과 나왔잖아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 여기 사연자분도 어쨌든 이과를 컴공이잖아요, 간, 그쵸? 네, 컴공인데, 아니 공대죠 사실. 네. 그렇죠. 네, 네. 컴공. 네. 네. 공대인데, 이렇게 전공이 본인 적성과 맞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안 맞았습니다. 네. 뭐 윤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성적 맞춰서 전공과를 선택했고 저는 국제무역을 전공을 했는데 수업 듣는 내내 너무 안 맞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무역 관련된 일을 뭐 물류나 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너무 안 맞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딱 한 분야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어문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한국어 문학과나 뭐 국문과, 영문과 이런 친구들은 뜻이 있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게 아니면 모든 과가 다 그냥 성적에 맞추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보고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포진님 때는 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학과는 뭐 신문방송학과나 광고홍보학과를 가고 싶었고 뭐 언론정보학과나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거기 나와서 이제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철도를 전공을 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이제 학교랑 전공을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내가 재수는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이 리스트를 이제 저 이 중에 하나 괜찮냐 했더니 이제 그럼 거기는 이제 괜찮다 하셔가지고 철도를 전공했고 나름대로 어렸을 때 이제 철도에 대해서 뭔가 철도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대학 생활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제 철도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철도 네네.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 동기들은 포지님처럼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 취업하려고 온 거예요? 그쵸. 대부분 아. 그 철도 저는 이제 그쵸. 철도 학교를 나왔는데 그 전공을 하는 그 학교로 오는 친구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되게 많고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어떻게든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냥 안정적으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조이님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네. 제가 국문과를 나왔는데요. 네. 사실 굶는과라고 하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고3 때 그 엄마 차를 타가지고 이제 야자를 하고 딱 돌아가는데 네. 엄마 나는 국문과에 가야겠어 이랬는데 갑자기 또. 원래 제가 문창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글을 썼었어가지고 근데 너무 싫어했거든요. 부모님 당연히 싫어하죠. 문창과 더 심하다. 더 이거는 굶는과보다 더 굶어. 이래가지고 그냥 나는 감성에 적고 살겠다. 네, 근데 원래 교대를 지망을 하다가 그때 진짜 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딱 야자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고 딱 돌아가는 길에 엄마 나는 국문과 가야겠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너무 그래? 그래?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 과는 국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학도 하고요. 문학도 하고 심지어 콘텐츠까지 좀 약간 뻗어가는 그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넷 중에서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한 거는 조이님밖에 없네요. 그럴 수도 아니죠. 그래도 또 저는 포지님은 하고 싶지 않았어도 전공하고 취업까지 했잖아요. 재밌었다면서요. 재미는 있었고 뭐 제가 골랐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 신문방송이나 이제 그쪽이었다. 그래서 이런 또 점들을 조합해 보면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어쨌든 그 분야를 여러 분야들을 좀 어떻게 보면 프로로서 일을 하셨는데 네네. 뭐 뮤지컬 배우 하실 때는 뮤지컬을 정말 오랫동안 전공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또 지금 작가 책을 집필하실 때는 지금 조이님처럼 정말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를 전공한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게 진짜 전공자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그 슬럼프나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네. 어차피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자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저는 제가 못하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제 필드에 진출을 하면은 마음 한켠에 약간 컴플렉스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완전 마음은 있죠.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네, 그래서 상대하고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메인 스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쭉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약간 그 블루오션 같은 빈 공간 있잖아요. 그걸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작가님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뮤지컬 배우 이제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을 수 있는 세대면서 동시에 아주 높을 수밖에 네. 없는 세대가 저희 세대 아니 세대 얘기하는 세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세대 네. 때가 IMF 터진 아. 세대라 그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뭐 옛날에 무슨 뭐 6.25 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진짜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을 엄청 많이 네. 했던 세대라 살기 위해서 저도 진짜 뭔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보통 다 싫어하시잖아요. 너무 세대론 얘기하고 옛날에는 이랬어 뭐 이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네. 뭐 그냥 그 뭐죠 청취자분께서 뭐 들어보시고 뭐 너무 뭐 그냥 꼰대 같으면 네, 뭐 안 네. 드시면 되니까 그냥 네. 그냥 제 얘기를 지금 하는 아니 자리니까. 괜찮으세요 작가님. 네네. 지금 청취자들도 어린 친구들도 네네. 10년 뒤면 너 코로나 겪어봤어? 나 맞아요.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쵸. 네. 너 거리두기 해봤어 너.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 꿈이 약간 그 친구들한테 장난하는데 제 꿈이 소녀시대 그 디너쇼 보는 게 꿈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소녀시대가 디너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하튼 네 그렇게 제가 어디까지 했죠?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죠? 세대. 세대. 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네. 2학년 때 이제 IMF가 막 터져가지고 막 네. 난리가 나고 이랬던 상황에 사실 제 주위에 그 지인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친구분들 아니면 네. 동네 분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한 거를 아. 저는 직접 보면서 살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저는 제 친척분도 막 진짜 막 자살하고 이런 걸 저는 네. 이제 얘기를 듣고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자존감을 못 높이는 분들은 당시에는 다 그냥 다 돌아가시고 네, 네. 이런 상황이라 이제 하다 보니 네. 이제 좋은 걸 봐야 되겠다, 좋은 걸 봐야 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사실 자기계발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네. 해도 조금씩 이제 자기계발책들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 약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환경이 네. 자연스럽게 환경이- 좀 네 약간 강해질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울컥한 게 저 예전에 네네네. 그 몇 년 전에 국가부도 사태인가 뭐 그 네네. 김혜수 씨 나오는 네. 영화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국가부도의 날. 네, 국가부도. 국가부도의 네. 날.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사람은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이게 막 이게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막 할 때 진짜 그 영화관에서 몇몇이 우는 걸 저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 막 뒤에서도 훌쩍훌쩍 하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 평을 보니 그 조금 이제 세대가 이제 저희보다 네. 많이 밑에 세대를 영화를 봤는데 슬프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울더라 이런 글들을 좀 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존 본능 때문에 이제 네. 되게 적극적이 되고 네. 긍정적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쭉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생존 본능의 DNA를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작가님이 딱 대학생 때 IMF를 겪었으면 우리 대학생 막 2, 3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쵸. 시기인데 근데 이제 딱 그 정말 사회적인 대한민국의 큰 또 사건을 겪다 보면 맞아.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과장 정도 되셨는데 그때 회사를 나오셔야 됐어요. IMF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겪다 보니까 그래서 철도 학교를 가게 된 거고 부모님도 무조건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그쵸, 그때는 가야 맞아.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막 집이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뭔가 딱 그 20살 그리고 대학생 초반 그때 겪었던 것들이 뭔가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제 윗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그 네. 뭐죠 작년에 뭐 계엄 나왔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분들 저는 사실 계엄을 이게 말만 들었지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트라우마가 아닌데 이게 제가 직접 그 이제 성장해서 겪으니 네. 그게 확 저는 그때 그쵸. 시기가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네. 그 뭐죠 진짜 저는 그때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게 제 주위에 너무 많이 막 자살하고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 영화가 저는 너무 제 인생에서 너무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네.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게 막 사람들이 막 하는데 막 진짜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앞이 안 보였다니까. 네. 이제 그런 세대였다 네. 보니 네. 이제 살아남아야 됐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윗세는 그러죠. 너희는 보릿고개를 하니 뭐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세대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시죠? 이제 네, 저 책에서도 맞아요. 내가 이랬으니 너희도 뭐 이렇게 하지 네.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뭐 알아서 하라고 한 것처럼 쓴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였는데 네.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생존 본능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 네. 살아남으려면 저희 어릴 때 표현으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늘 하셨던 네. 표현으로는 사람이 싹싹해야 된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뭐라 해도 돌아서면 그냥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본능적으로 그 DNA가 좀 기저가 네.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럼 전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작가님의 어떤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만들어 줬던 거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제 환경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사연자분은 아직 목표도 못 잡으셨지만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약간 거의 뭐 한국의 약간 다비치 이런 느낌으로 네. 엄청 많은 분야에서 이제 족적을 남기셨는데 족적을요? 네. 근데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은 여러 이제 목표를 이제 잡고 이제 살아오셨는데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취사 선택이 되게 빨라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될 것만 하는. 아.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행할 때도 대충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안 될 거다 싶으면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이런 것들을 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네. 이제 그 뭐죠 일어났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여기 대충 몇 시에 오면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아침에 한번 머릿속에 딱 그리고 네, 나오면은 근데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이. 네. 애매하면 네. 빨리 포기해요. 와. 네, 그냥 포기. 빠른 포기. 네, 그 쉽지가 않은데. 네, 뭔가 진짜. 이렇게 그 뭐죠 질척거리고 잡고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이제 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네, 저 예전에 진짜 제가 취미에 관련된 책도 냈는데 취미를 일주일에 제가 진짜 거의 7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 학기를 배우고 이 학기를 배우고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했는데 아이고 저 책을 내 가져오셨네. 네, 취미에 대한 책. 네. 네. 키키님이 네, 저 저 책을 책- 읽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하냐고. 책 제목이 뭐죠?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어.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취미를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그 뭐죠? 네. 제가 늘 아는 게 취미를 이제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몇 개월이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들 물어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아니 전공자도 아닌데 몇 개월에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취미를 배우러 가면 뭔가 하러 가면 그냥 뭐 될 때는 열심히 하고 네, 될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될 때는 그래 뭐 어차피 취미로 왔는데 뭐 안 될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지. 저는 그래서 하나 뭐 배우면 계속 배우긴 해요. 취미에 대한 뭔가 결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만큼 해보고 또 다른 계획에서 요만큼 해보고 하는 것처럼 취미도 요만큼 해보고 재밌으면은 네. 그냥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그냥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달이면 돼요.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일단 해라. 네, 일단 해보고 말해. 이거구나. 재밌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몇 달이면 해요. 나는 근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은 너무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이거 약간 한국인들 특징. 특이야. 맞아. 특이해요, 특. 네. 근데 저도 많이 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근데 그 표현은 저는 취미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본인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몇 달이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이제 뭐 제가 저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취미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몇 달이면 해요. 이 말을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몇 달을 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노력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몇 달이면 해요에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할 수 있니? 그럼 또 아니래요. 맨날 또 바쁘다고 또 못 가자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보고 그냥 재밌으면 더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삶을 정할 때 뭔가 진짜 막 미친 듯이 하려고 최종 목표를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네. 제가 하는 것처럼 요만큼 조금 나아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됐네? 그러면 또 그다음 조금 나아가 보고 하지. 처음부터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다들 잡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지치고 내가 생각보다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나의 목표는 유시민이야. 그러면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시민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들 책을 내는 분들은 다 자기 책들이 다 유시민만큼 나갈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예를 들어서
책이 뭐 1000부가 팔렸다. 그러면 네. 다음엔 한 1500부? 그리고 뭐 1500부를 팔면서 강의나 이제 또 여기 조이님 계시면 또 방송을 한번 이 정도 시행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다들 막 진짜 이렇게 팡 네, 튀어가지고 네. 꼭대기만 다들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본인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데도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싫어지는 거죠. 다들 조금씩 이렇게 네. 나아가면은 좀 재미없는 것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연 주신 분도 네.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네. 그 중에서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조금 해보고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해보고 괜찮네 이러면 조금 더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모르는 거는 맞아. 본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맞아. 뭐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포기하고 그렇죠. 네. 높은 자존감과 빠른 시도 그리고 상대가 빠른 빠르게 투자 포기 선택.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좋은 조언이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네. 성공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실패 경험이 누적돼서 뭔가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 경험이라는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보다 잘된 분들은 너 그거 책 그 정도까지 뭐 안 팔렸는데 뭐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정한 그 기준. 레벨과 틀 안에서는 저는 성공을 했어요. 제 삶은 아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인드요. 네네. 그 마인드를 잡아가기 위해서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네네. 단계들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하면서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정도 하시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성공한 분들은 저를 되게 비웃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들어낸 그 단계에서는 너무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단추다. 네.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신 잘 것 잡아야 같아요. 돼요. 네, 잘 잡.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현이 뭐 좋은지 모르지만 아이들 쭉 보면 아우 참 잘 자랐어 하는 애들. 네. 아우 참 잘 자라서 하는 애들은 주위에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는 애들이더라고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 너는 세상에서 뭐 가장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늘 일어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겨내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저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거울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진짜 저는 아침에 늘 일어나면 우울증이 되게 심했을 때는 제가 겨울에 이렇게 거울에 제 얼굴을 봤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얼굴 보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면은 저 얼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거울에 딱 제 얼굴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서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단어를 진짜 무슨 그게 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본인이 정한 어떤 그 단계까지는 진짜 돼요. 진짜 은근히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잘생겨지신 거잖아요. 지금 너무 잘생기셨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하니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좋은 말 양파, 나쁜 말 양파. 맞아요. 그거 그런 생각나네.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네. 대로 이게 삶이란 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절대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행복하고 근데 10억 번 사람은 100억이 보이고 100억은 1000억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부탄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잖아요. 네. 근데 부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부탄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훅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딱 사자성어로 안분지족 맞죠? 안분지족.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저는 중요해요. 거기서 조금
좀 더 나아갈 것을 고민하면은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 지금 모습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직 그것밖에 안 됐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이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성공했다 생각해요. 예, 저는 사연자분에게 좋은 그러니까요. 조언이 되었기에. 종합 선물 세트.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모든 또 청취자분들도 그래요. 지금 작가님의 너무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친애하는 스물에게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게 술술 잘 읽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